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학교입니다로 찾아오는 권재원입니다. 네, 이제는 이 인사가 조금 덜 어색하네요. 자, 오늘은 이 교육 수요자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이게 갑자기 이 말이 자꾸 사용되면서 교육 수요자, 교육 서비스, 자꾸 이런 말들을 쓰게 됩니다. 수요는 경제 용어죠. 그러면 수요의 반대편에는 공급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이 나온 이유가 뭔지는 대충 짐작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그 교육이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 그래서 공급자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교육을 받는 사람 입장을 좀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교육 수요자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말이든지 들어오면 전부 가불의 논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 공급자 중심의 교육, 그러면 공급자가 갑, 수요자가 을이었는데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니까 이제는 수요자가 갑, 공급자가 을이 되는 교육이 돼야 된다는 식으로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공급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수요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역시 잘못이겠죠. 교육은 손님의 왕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교육뿐 아니라 다른 어떤 영역에서도 손님이 왕이 되어서는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공교육의 경우에 수요자의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이게 아마도 참여정부 때 일이었던 것 같은데 수요자 중심 교육 이렇게 얘기하면서 학부모를 교육 수요자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공교육의 수요자가 과연 학부모일까요?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세금 낸 내 마음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글쎄요. 더구나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공공 서비스를 구입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개념이면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빈곤층 시민들은 아무런 공공 서비스를 받으면 안 되겠죠. 혹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공공 서비스를 대신 사주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에 대해, 그 국가에 대해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의무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냈으니까 네 교육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샀다. 이 개념은 근본적으로 틀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녀가 모든 학교를 졸업한, 적어도 공교육기관을 졸업한 학부모들은 교육에 해당되는 만큼 세금을 경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이 공교육은 국가 예산에서 들어가는데 국가 예산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미 학부모 시기를 지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공교육은 세금을 주고 산 상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둬야 됩니다. 그러면 공교육의 수요자는 누구일까요? 개인으로서의 학부모는 아니라는 거죠. 공교육의 수요자는 바로 공입니다. 퍼블릭.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공교육의 수요자입니다. 사회는 사람들로 이루어지죠. 어떤 면에서는 각각의 사람들은 그 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부품이기도 합니다. 물론 부품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하게 들리지만은 사회가 제 기능을 하려면은 각 영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갓 태어난 이 아이들을 나중에 이 윗세대가 자기 역할을 다 하고 물러날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놓는 것. 이게 바로 공교육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의 수요자는 바로 누구인 거죠? 바로 이 사회 전체인 겁니다. 그런데 사회라고 하는 사회는 없잖아요. 사회는 결국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집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공교육의 수요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무개의 아버지의 혹은 아무개의 어머니로서의 수요자가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으로서의 수요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수요자라는 이야기를 하려면은 항상 누군가의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시민의 입장에서 공교육을 바라보면서 수요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 내가 세금을 이만큼씩이나 냈는데 너는 왜 내 자녀에게 이러이러한 교육을 제공해 주지 않느냐, 이런 식의 항의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세금을 이만큼 냈는데 왜 당신들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길러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 수요자로서의 권리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하나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의무교육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 무상급식이라는 말이 틀렸다. 왜? 그거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교육기관에 가 있는 시간 동안에는 의무적으로 급식을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의무급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의무교육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려면은 꼭 갖춰야 될 자질과 소양과 태도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태어나면서 혹은 그 사회 구성원이 되면서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의 혜택과 의무를 다 하려면은 반드시 그러한 것들을 배워갖고 들어와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대한민국은 시민들에게 이러저러한 국가의 혜택을 줍니다. 그러자면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그런 혜택을 누리려면 반드시 대한민국의 시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시민의 자격을 갖추려면은 반드시 이러한 정도의 지식과 기능과 태도는 갖춰와라라는 겁니다. 그때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고 그 교육이 의무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무는 국가의 의무일 뿐 아니라 시민의 의무이기도 하죠. 시민이 되려면 이 정도는 배워라라는 뜻이기도 하고, 너가 시민이라면 너의 자녀에게 이 정도 교육은 반드시 받게 해라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무교육의 진정한 의미죠. 따라서 학부모는 국가가 가지는 의무의 수혜자가 아니라 국가에 대해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는 의무의 책임자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교육자는 세 가지 방향에서 그 수요자의 관심을 기울입니다. 첫째가 학생의 니드입니다. 학생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르쳐야죠. 근데 이 학생의 필요라고 하는 것이 학생이 지금 당장 원하는 걸 가르친다는 건 아니죠. 이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학생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 학생의 필요를 그동안 교육자가 일방적으로 정했다면은 이제는 그것을 학생의 상황과 처지와 서로 교섭해 가면서 정하자는 게 이른바 그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좀 넘어가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 사회의 필요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은 장차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되니까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갖추지 못하면 기본적인 생존조차 위태롭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에게 장차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해야 되고, 그것을 학생의 현재 요구나 상태와 잘 맞춰가면서 교육의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교육학이죠. 옛날에는 옳은 방법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틀린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 그 역시 교육자로서 게으른 것이죠. 그래서 공교육에 종사하는 제대로 된 교육자라면 항상 학생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없는가를 늘 고민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가장 적절한 교육 과정과 교육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학부모의 자리는 어딘가요? 학부모의 자리는 여기에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여기에 가운데 교사라고 쓰지 않은 것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라고 썼죠. 교사라고 쓰지 않고 교육자라고 썼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부모의 자리는 저
교육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제가 마치 교사가 고민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학부모는 함께 고민해야 하는 교육의 주체인 것입니다. 실제로 학부모는 교사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버젓한 성인으로서 역할을 할 때까지 돌보아주고 책임져 주는 것을 우리는 통칭하여 양육이라고 얘기합니다. 학부모는 바로 이 양육권자죠. 그래서 그 부부가 헤어질 때도 이 양육권을 놓고 혹은 양육의 의무를 놓고 다투지 않습니까? 이 양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죠. 자연적인 요구와 안전을 제공해주는 보육.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 다음에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해서 무사히 성장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보육이고, 그리고 이 아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식과 기능과 가치와 태도와 교양과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바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이 보육과 교육을 모두 담당하고 있죠. 실제로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 보육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도 자녀를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것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래, 이거는 그냥 아버지들이 괜히 하는 얘기고요. 그 말 자체도 이미 뭐예요?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줬으면 됐지, 그 다음에 네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도 이미 뭐죠? 교육인 겁니다. 교사는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버젓한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양육의 전체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만 담당하는, 이 공교육의 부분만 담당하고 있는, 물론 공교육에서도 다시 그 일부분이겠죠. 제가 맡은 과목이나 학급이나 있는 그러한 그 교육의 보조자이지 전적으로 이 아이의 교육을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육의 주체, 전적인 책임은 기본적으로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교사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사회 구성원으로서 협동심을 기르고 리더십을 기르고 이런 부분은 집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과 같이 어울려야 되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 사회의 가치를 익히고 그 사회가 필요로 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히고 하는 것들은 가정에서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맡아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교사에게 위탁이 되어 있으면서 이 아이가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 그것은 분명히 학부모의 중요한 책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파트너다. 한 아이의 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파트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사고방식은 우리가 모두 피해야 되겠죠. 교사가 나는 교육의 전문가고 당신은 나에게 아이를 맡겼으니 맡긴 기간 동안은 나의 방침을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하나의 극단. 또 반대로 나는 고객이고 당신은 서비스 제공자니 고객이 원하는 대로 교육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극단입니다. 이 모두 잘못된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야말로 그야말로 공급자 중심, 수요자 중심의 사고방식이죠. 저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 혹은 우리나라 학교를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가 바로 이러한 극단에 치우쳐가지고 파트너십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께 이러한 부분들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혹은 교과 선생님을 학교에서 만났을 때 공부 이야기보다는 먼저 교육에 대한 생각, 교육에 대한 목표, 교육에 대한 철학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목표가 서로 확인되고 공유가 되고 조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구체적인 교육의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테니까요. 대뜸 우리 아이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고요. 그저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이러한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이 바라는 아이의 성장은 어떠한 종류의 것입니까?를
물어보고 서로 공유해야 되겠죠. 물론 이때 필요한 것은 솔직함입니다. 겉으로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관용을 가지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어른이 되었으면 하고,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게 다만 거칠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죠. 교사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진정으로 옳다고 믿고 있는 교육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죠. 물론 가장 큰 문제는 그 교사도 학부모도 이렇다 할 그 교육관이 없는 경우이겠죠. 그럴 경우에는 또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겠죠. 죽으나 사나 제가 계속해서 공부 이야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공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기를, 학부모는 교육의 수요자도 고객도 아니다. 교사는 교육의 공급자가 아니다. 업자도 아니다. 학부모와 교사는 이 아이의 성장을 책임지는 공동의 교육자다. 파트너다. 파트너가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 이 일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 따라서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의 교육관에 대해서 털어놓고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 이것이 살아날 때 비로소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얽혀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